예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멀티링구얼 LLM에 관한 거고, 멀티링구얼 LLM의 이제 메커니즘이랑 이제 꼭 영어로 된 LLM이 아닐 때, 이 안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사용해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작동하는지, 그리고 어, 영어가 아닐 때, 넌 잉글리시일 때, 이 프롬프트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, 이런 거에 관련된 두 가지 논문들을 좀 같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쿼리 자체가 이 영어가 아닌 non English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LLM 자체가 English centric한 그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을 가질 때 어떻게 라우딩이 되는지, 어떤 레이어하고 어떤 스트럭처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.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프롬프트 전체를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전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소스 랭귀지 뭐 한국어라면 한국어로 완전히 번역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프롬프트에서 어떤 한 파트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은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파인딩을 우리가 멀티링구얼 LLM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플레이북에 대한 질문입니다. 어,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제 그 뉴립스 2024년에 나온 How do LLMs handle multilingualism이라는 그 논문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맥클 파인딩에서 있었던 Beyond English라는 이 또 논문의 내용을 좀 같이 참고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사실 이 내용을 작년에 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사실 2026년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뉴립스 2024 논문부터 좀 살펴보면 이 논문 저자들은 이제 맨 처음에 이니셜 observation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각 비쿠나 블룸즈라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모델에서 그 non English 쿼리를 날립니다. 그리고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각각 레이어 임베딩들을 쭉 해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된 데가 이제 반응이 많은 곳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초기에는 non English 레이어들이 좀 반응이 non English 토큰의 반응이 많다가 그다음에 English 토큰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아웃풋에 보면은 다시 non English 원래 그 커리하고 같은 죄송합니다. non English 돌아가는 것을 양쪽 그런 illustrative example을 보게 돼요. 그래서 이 각각 레이어 임베딩 자체의 토큰이 이렇게 non English에서 English로 변했다가 그다음에 English 가는구나. non English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런 관찰들을 맨 처음에 하고 나서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를 세우냐면 MWork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. 그래서 Mwork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걸 한번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하면서 검증을 해보자라는 계획을 짜는데 Mwork이라는 그런 멀티링구얼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그럼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첫 번째는 그 멀티링구얼 쿼리가 들어오면 이제 언더스탠딩을 합니다. 영어로. 죄송합니다. 언더스탠딩 들어오면 멀티링구얼이 파트가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. 그러면 뭐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해를 이제 바꾸는 거죠. 맨 처음에 쿼리를 언더스탠딩 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스크가 이제 태스크를 솔빙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 그쪽에서는 thinking 파트는 잉글리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 feed forward 네트워크 파트에서는 멀티링구얼 knowledge가 같이 퓨즈 돼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할 때는 다시 멀티링구얼 원래 쿼리 랭귀지로 쿼리가 들어왔던 소스 랭귀지로 다시 번역해서 나가는
그렇게 세 가지,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된 프로세싱을 거친다라는 가정을 세우고, 그리고 이제 멀티링구얼 워크, Mwork이라는 그런 멀티링구얼 워크플로우, Mwork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여기서 이 논문 저자들이 하고 싶었던 콜 클레임은 이제 non-English 쿼리가 들어오면 영어로 노멀라이즈 되고 나서 그다음에 태스크 솔빙에서는 잉글리시 센트릭하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에서는 다시 쿼리 랭귀지로 바뀐다. 이런 클레임을 이제 가지고 실험들을 쭉 해 나갑니다.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, 그럼 이 중간에 solving task 하는 이 미들 스테이지에서는,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그 레이어의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실험도 좀 하게 되는데,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들은 대부분 쿼리 relevant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피드 포워드에서는 뭔가 키 밸류 메모리처럼 멀티링구얼한 날리지를 날리지를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온다.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다가 실험을 또 하게 됩니다. 실험 결과를 보시면 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쭉 합니다. 이제 몇 가지 understanding reasoning 제가 이제 논문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태스크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 태스크를 가져왔는데 understanding 태스크를 먼저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비쿠나하고 미스트랄 모델을 가지고 각각 이제 실제로 뉴런을 제가 뭘 스킵한 것 같은데 예, 뭔가 예, 이 페이지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데 네. 네, 약간 먼저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뉴런을 이제 뉴런들을 이제 되게 디액티베이션 하는데 디액티베이션 할 때 이제 랭귀지 스페시픽한 뉴런을 디액티베이션 한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 실험을 쭉 하는데 실험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실험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뭐 뉴런을 랜덤하게 디액티베이션 해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 하기 전에 하나 더 실험을 했던 게 대단히 작은 수의 랭귀지 스페시픽한 뉴런을 디액티베이션 했을 때 그런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거의 그 루즈 스코어가 뭐 20 몇 점 정도 됐던 게 그 랭귀지 스페시픽한 그 뉴런들 디액티베이션 했을 때 거의 0.3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처음에 보게 돼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 보야겠다라고 해서 뉴런을 이제 그러면 랜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랭귀지 스페시픽한 뉴런을 시퀀셜하게 하는 게 패러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문에서 좀 정리를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실험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럼 랭귀지 스페시픽하게 뉴런을 디액티베이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? 맨 처음에 이제 쿼리를 언더스탠딩 하는 부분, 셀프 어텐션 두 번째 셀프 어텐션 부분,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부분, 그다음에 아웃풋 제너레이션 한 부분들을 각각 어블레이션 셀을 쭉 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 보면 흥미로운데 여기서 이제 X로 크로스로 된 거는 이제 디액티베이션 된 거고 이제 틱 이렇게 된 거는 여기 액티베이션 된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잉글리시는 잉글리시의 퍼포먼스고 N 잉글리시는 이제 non 잉글리시 태스크들의 전체 평균 값이고 그다음에 델타 이제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쪽에 이제 랜덤 뉴런들을 보면은 사실은 0.4, 0.1 이렇게 돼가지고 크게 그 랜덤하게 뉴런을 디액티베이션 했을 때는 사실 크게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. 이제 그게 이제 큰 저거고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랭귀지 스페시픽하게 했을 때도 어 랭귀지 스페시픽하게 했을 때도 그러면 봐서 어 특별히 어 특별히 그 언더스탠딩에서는 뭐 이쪽 셀프 어텐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건드려도
죄송합니다. 그렇게 건드리면, 근데 건드리면 퍼포먼스 드랍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퍼포먼스 드랍이 여기 발생을 하겠죠.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,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를 하면 퍼포먼스 드랍이 마이너스 15.9, 마이너스 15.3, 영어든, 넌 잉글리시든 쭉 드랍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,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파트만 딱 하면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understanding 앞부분 그 부분을 하면 영어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target language, 그 non-English는 되게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이제 리즈닝 태스크에서 보면 좀 더 흥미로운데 리즈닝 태스크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랜덤하게 디액티베이팅 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미스트랄에 랜덤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그 이제 어떠한 그 레이어를 이제 디액티베이션 했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주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쪽 조금 내려오셔 밑에서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지금 어텐션 레이하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데 어텐션 레이하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건드리면 사실 어 잉글리시하고 넌 잉글리시하고 다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됩니다. 보게 됩니다. 근데 조금 더 맨 마지막에 라인에 보면 어 만일 그런데 우리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텐션은 살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디액티베이트 상태로 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 이제 잉글리시에서 13.2만큼 이제 떨어졌었잖아요. 두 개를 다 했을 때. 근데 그만큼보다는 조금 더 확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텐션 레이어를 살렸을 때가 잉글리시는 쫙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어텐션 레이어는 되게 잉글리시 스페시픽하게 움직인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약간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되게 그 소스 랭귀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. 넌 잉글리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좀 이렇게 이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을 쭉 여러 태스크를 가지고 쭉 하는 게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그 앞에 논문에서는 처음 그러니까 처음 쿼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랭귀지에 따라서 뒤에 그 태스크를 푸는 쪽하고 아웃풋 랭귀지 그 태스크를 푸는 쪽에 영향받고 아웃풋 랭귀지는 소스 랭귀지 가는데 그러면 프롬프트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라는 걸 가지고 또 여러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프롬프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하고 컨텍스트하고 example하고 퓨샷이죠. 퓨샷이고 그다음에 아웃풋 네 가지 파트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각각을 이제 인스트럭션을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컨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소스를 죄송합니다. example을 영어로 바꿀 수도 있고 아웃풋을 영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. 이 모든 컨비네이션들을 다 봅니다. 쭉 다 실험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네 가지를 다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, 네 가지 중에 세 가지, 네 가지 중 두 가지, 네 가지 중 하나 가지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프리 트랜슬레이션부터 드래그 인퍼런스까지 이 모든 그 컨비네이션이 다 나오겠죠. 거기에 대해서 그 한 30여 가지의 그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태스크별로 쭉 해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이제 실험 결과들을 쭉 가져와요. 그래서 이제 그 GPT, 제미나이, 믹스트랄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룸즈까지 해서 쭉 여러 그 LLM 모델들을 크지 않은 LLM 모델을 쭉 쓰고 그 다음에 QA하고 NER 테스트하고 서머라이제이션 NNI 테스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풋하고 컨텍스트, X가 컨텍스트고 E가 example이고 아웃풋에 따라서 그 S는 소스를 쓰는 게 좋고 E는 잉글리시를 쓰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지로는 지로샷이고,
노 example이고 N은 뉴트럴이고 뭐 잉글리시나 소스는 다 괜찮다. 이런 것들로 쭉 실험을 해서 자기는 봅니다. 그 봤을 때 QA처럼 뭔가 extractive한 앤서가 되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extractive 앤서가 바로 나오는 곳에서는 뭐 모델이 성능이 좋더라도 소스 랭귀지를 쓰는 게 좀 좋은 것들이 좋은 경향을 쭉 보이게 되고 이 실험에서는 NER도 좀 비슷합니다. 뭐 로우 QA하고 NER은 조금 QA가 그렇고 NER하고 NLI가 좀 비슷합니다.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이 좋은 LLM에서는 거의 뭐 소스를 이렇게 쓰지만 예를 들어서 성능이 낮은 경우에서는 인풋하고 아웃풋은 이렇게 잉글리시로 쓰는 게 좀 좋다. 그런 것들 보고 서머라이제이션 특별히 제너레이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히 더 중간에 이런 잉글리시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낫더라라는 것들이 더 많이 특별히 잉글리시가 많이 나게 되고 NLI는 한 중간쯤으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. NER하고 서머라이제이션이 중간적으로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논문을 보고 그럼 과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라고 이제 저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룰 오브 덤 이런 것 같아요. 그 소스 에비던스를 가질 수 있는 것들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간에 중간에 그 중간에 뭐 컨텍스트라든가 이그젬플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건 가능하다면 다 원래 소스 랭귀지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각각 태스크별로 또 다르니까 태스크별로 프롬프트 안에서도 셀렉티브하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맞다. 전체로 풀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는 뭐 영어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가 영어로 많이 리프레젠테이션 됐다고 해서 그 풀 트랜슬레이션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에비던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보다 그냥 셀렉티브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가장 좋다. 그러면 태스크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. 태스크가 뭐냐? 태스크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걸 셀렉션 해야 되는 달라지는데 이제 extractive QA나 NER 그러니까 여기서 extractive QA나 NER 이 두 가지 그런 첫 번째 두 가지 태스크에서는 컨텍스트는 전부 다 소스 랭귀지로 가져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리고 example들 퓨샷들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소스 로컬 example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머리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익스텐션을 한 건데 서머리처럼 제너레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즈닝이 계속 연결되는 리즈닝 스캐폴딩 하는 거라든가 다운스트림 툴링 같은 거 할 때는 이 로우 소스 랭귀지 같은 경 특별히 잉글리시 아웃풋을 해서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여기 위 앞에서 보시면 이제 아웃풋은 특별히 잉글리시로 여기 다 되어 있어서 됩니다. 왜냐면 이게 이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로소스 랭귀지일 때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NLI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또 레이블 디코딩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사실 어떠한 레이블을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하지.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 컨텍스트 랭귀지를 뭐로 하느냐는 크게 사실 덜 센시티브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됩니다. 근데 물론 이게 이 논문을 가지고 막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논문을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좀 해봤던 태스크하고 좀 연결했을 때 이 정도면은 그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. 그렇게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나서도 시스템이 계속 페일링을 한다. 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어댑터나 로라로 갈 수도 있고 이 첫 번째 뉴립스 논문에서는 좀 흥미로웠던 건 이 뭐 이거 어댑터나 로라 방식하고 특별히 비교를 하진 않았는데 논문에서는 뉴런 튜닝이라고 아까 전에 이제 디액티베이션 할 때 막 뉴런의 한 0.3%만 디액티베이션 해도 되게 그러니까 랭귀지 스페시픽한 뉴런을 0.3%만 디액티베이션 해도
되게 큰 성능에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그 작은 콜퍼스로 그 랭귀지 스페시픽한 뉴런 그쪽만 이제 튜닝을 하는 그런 실험들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제너럴라이저블 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랭귀지 적인 그러한 다른 랭귀지의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다. 근데 뭐 다른 이런 원래 있었던 어댑테이션 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 비교해서 이거는 이 논문에서 살짝 소개한 거에서 거기다 제가 넣었고요. 물론 이제 이걸 할때 이게 그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밸류에이션 할 때 원래 오리지널 태스크 매트릭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들어가고 이러나 이렇게 계속 그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랭귀지 피델리티 그러니까 랭귀지 따라서 인풋하고 아웃풋이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트랜슬레이션이 몇 단계 붙다 보면 아무래도 레이턴시라든가 뭐 API가 됐건 API를 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도 조금 더 한번 레이턴시나 코스트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이밸리에이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. 사실 이 내용은 지금은 너무 2025년에 제가 좀 많이 2025년 초까지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026년에는 이 정도는 많이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, 그래도 어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.